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4의 중학교 기술과정 3학년 담당을 이어서 맡게 된 황정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 계약이 된 지가 어느덧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오프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생방송은 이미 지난주에 끝이 났고 녹화방송으로 오늘부터 총 3개, 시즌4 3개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송기술의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부분인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수업 내용에 대해서 PPT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게 될 내용은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4의 3학년 기술과정 친환경 육상 수송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송기술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수송기술 시스템까지 살펴봐서 수송기술 시스템의 투입, 과정 산출의 3단계와 그리고 되먹임의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은 바로 3가지의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 세 번째는 연료 전지 자동차까지 총 3가지의 자동차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학습 목표, 친환경 육상 수송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휘발유를 넣거나 경유를 넣고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의 자동차의 종류 3가지는 친환경적인 육상 수송 기술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죠. 얘들아, 친환경 육상 수송 기술이라고 하면 과연 뭐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휘발유, 경유 외에 다른 연료를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같이 생각한 친구들은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할 3가지에 대해서 보죠. 선생님이 오늘 볼 친환경 육상 수송 기술은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해서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까지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 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하이브리드의 뜻이 뭐죠? 대충 하이브리드의 뜻은 어떤 2가지 이상 또는 3가지, 4가지의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을 시킨다든지 또는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가지 이상의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본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죠, 같이.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탁월한 메커니즘이 궁금하시다고요? 자, 그럼 알기 쉽도록 자전거를 통해 설명해드리죠. 자, 출발해봅시다. 출발 시에는 전기 모터만 사용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바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의 특성을 살려 엑셀 조작의 정확한 반응으로 부드럽게 출발하게 됩니다. 정차 중에는 전기 모터도 엔진도 휴식을 취하므로 불필요한 가솔린 소비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다음 코스, 저속주행. 저속주행 시 엔진은 기본적으로 정지 상태입니다. 주로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를 사용해서 모터의 구동력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주행합니다. 배터리의 전기가 부족해져도 외부 충전은 필요 없습니다. 엔진은 살짝 구동시켜 자가 발전해 모터나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하니까요. 출발과 정지가 많은 정체 시에도 고연비, 저배기가스, 저이산화탄소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환경과 고객의 경제까지 배려한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입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인 EV 주행 모드를 잠깐 살펴볼까요? 엔진의 시동을 제한해 모터의 힘으로 달리는 것이 가능한 EV 드라이브 모드에는 엔진이 완전히 정지되고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합니다. 스위치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되며 배기음도 배출가스도 없는 최고로 정숙한 차 에코카로서 이른 아침 주택가, 아이들이 많은 공원 앞 등 주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장소도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정속주행입니다. 일반 정속주행 시에는 전기 모터의 순발력과 엔진의 강한 구동력을 균형감 있게 조합하여 주행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상시 최적화되어 있어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연비 성능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내볼까요? 자동차가 최대의 파워를 필요로 하는 가속주행 시에는 배터리와 엔진, 양쪽의 고동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기량 플러스 알파의 가속력을 이끌어냅니다. 두 개의 동력이 만들어내는 힘이 마치 끌어오르는 듯한 가속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제어식의 무단 변속에 의해 변속 시에 느낌 없이 매끄러운 주행을 실현하는데요. 파워풀하고 쾌적한 주행이란 바로 이런 거죠. 토요타 하이브리드 카가 다른 동일 배기량 차량에 비해 가속 능력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속 정속 주행입니다. 시속 80에서 100km 정도의 고속 정속 주행은 엔진 효율이 가장 좋은 속도 구간으로 주행상에 큰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엔진과 모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고동력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높은 가속 성능은 물론 탁월한 연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감속 주행을 해볼까요? 감속 시에는 일반적인 차는 차량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주변에 버리게 되는데 이건 낭비죠. 그래서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전기 모터를 사용한 회생 브레이크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회전하고 회전력을 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기 모터의 특성을 살려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느슨하게 할 때 일반적인 차량에는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가 토요타 하이브리드에서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고 배터리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속 및 브레이크로 저장된 이 전기 에너지가 전기 모터의 구동력으로 다시 재이용되는 것이지요. 모터의 신속한 반응을 통한 부드러운 주행과 엔진의 파워풀한 주행을 모두 갖추고 감속 에너지를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저연비를 실현하는 꿈의 자동차. 그것이 바로 토요타 하이브리드입니다. 특히 브레이크를 밟아도 에너지가 배터리에 충전되고 엔진과 모터를 상황에 따라 최적의 비율로 조절해가며 구동하기에 시내 주행 시 정체가 심한 구역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말 그대로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 토요타 하이브리드 카를 빨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봤나요? 여러분, 영상에 보면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제 영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생님이 요약을 해주면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안에는 엔진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연료라고 하는 화석 에너지인 휘발유와 경유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엔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을 해서 엔진을 돌린 다음에 발전기, 즉 전기를 생산을 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그 안에 전기 저장소까지 두 가지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만 요약을 해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속주행과 고속주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속주행 때는 전동기를 가동을 해서 느린 속도로 가기 때문에 순수한 전기 에너지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전기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또는 동사무소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충전하는 전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엔진에서 돌렸던 그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얻은 전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속주행 때는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연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근데 하지만 고속주행, 즉 빠르게 가야 될 때는 전기 에너지의 효율이 아직은 우리 기술력으로서 사용을 하기에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빠른 고속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주행 당시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을 가동을 시켜서 휘발유나 경유를 통해서 우리가 연료를 사용해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분명히 연료, 즉 화석에너지를 사용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내를 주행할 때는 저속으로 갈 때는 전기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육상 수송 기술이 되겠죠. 그에 대한 간단한 예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림을 보면,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잘 알고 있는 자동차예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자동차인데,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를 충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 즉 우리는 핸드폰 배터리라고 하지,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휘발유나 경유를 통해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내연기관까지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경유나 휘발유, 그러니까 디젤이나 일반 휘발유 차량이 아니라 지금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많이 사용하게 될 자동차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한 가지 더 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데요.
맞긴 해요. 근데 예시로 한번 보여준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영상을 통해서 자전거를 굴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예요. 자, 이 전기 자전거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시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 자전거는 우리 사람이 직접 발을 굴려서 동력을 발생시키면 그 사이에 우리가 굴린 이 힘을 통해서 전기를 미리 축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지칠 때, 힘들 때는 순수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리의 힘이 말 그대로 디젤이나 휘발유처럼 연료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비유로서 선생님이 예시로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육상 수송 기술의 전기 자동차인데,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 아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저속주행, 고속주행을 나누어 가지고 연료와 뭐 배터리가 두 개 다 필요하다, 또는 뭐 두 개에서 뭐 전기를 충전하고 연료를 사용해서 고속으로 가고, 사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진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 무식한 자동차예요. 말 그대로 전기를 충전하면 가는 거고 전기가 없으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뭐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나오고 있고, 이 전기 자동차는 아마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미래에 좀 더 각광받을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그에 대한 예시도 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전기 자동차의 모형으로 나왔던 것인데, 지금 이 전기 자동차가 아주 예전에 1인용 전기 자동차로 시연이 한번 됐었고, 현재의 전기 자동차는 지금 많이 보급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전기 자동차만 봐도 전기를 충전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충전을 했던 기름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충전하는 콘센트를 꽂아서 차에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지금은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한 동에 의무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생활 속의 예시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자동차를 충전을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직접 충전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콘센트를 꽂아서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선생님 아는 선생님 중에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현재는 완충이 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상용화가 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다는 점, 나중에 돼서 충전되는 기술이 좀 더 발달하게 된다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나 아니면 공원 내에 충전소가 있어서 쉽게 충전하고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까지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고,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에서는 안에 과학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속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맨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우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료 전지 자동차인데, 여러분 연료 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나요? 연료 전지? 과연 연료 전지가 뭔지. 연료 전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연료 전지는 어떤 색다른 새로운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차의 도식도를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지. 이거 보고 나서 쌤 대체 뭐 어떻게 연료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부분은 먼저 제일 왼쪽에 연료 전지가 안에 들어가 있다. 아, 연료 전지라는 게 뭔가 있구나. 선생님이 설명을 할 어떤 장치가 있나 보구나 하고, 그 오른쪽에 물 저장 탱크가 있다는 점과 그 오른쪽 두 번째로 가보면 수소 탱크가 있다는 점. 자, 이 세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연료 전지와 물 저장 탱크, 수소 탱크. 자, 이 세 가지만 보고 선생님이 연료 전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연료 전지는 우리가 화학책이나 또는 과학책을 살펴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림을 많이 봤었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몇 명 없을 수 있고 고등학교 때는 아마 거의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연료전지는 서로 다른 원자를 안에 집어넣어서 그 서로 다른 원자가 뱉어내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해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이어서 도식도를 통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물의 전기분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물에 전기를 흘려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의 화학식은 뭐야 얘들아? 잘 알고 있다시피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즉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합쳐진 H2O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을 전기분해, 말 그대로 안에 전기 충격을 줘서 분해를 시키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잖아. 하지만 수소와 산소가 다시 합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전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가 튀어나오게 되겠지. 수소와 산소를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즉 아래쪽에 보면 수소와 산소를 모아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다. 수소와 산소를 합쳐지게 하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도식도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연료전지 자동차의 앞부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탱크도 있고 수소 저장 탱크 있다는 점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했었지. 자, 이 수소 저장 탱크와 물탱크가 있는데 먼저 어떻게 되냐? 수소 저장 탱크에서 연료전지 안으로, 자, 이 가운데에 있는 네모난 상자가 연료전지입니다. 수소 저장 탱크에서 연료전지로 어떻게 되냐? 수소가 이동을 해요. 수소 원자가 막 튀어나옵니다. 수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를 압축해 놓은 탱크에서 수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극이 있죠? 이 마이너스 극에 수소가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전자를 뺏기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H 플러스의 상태, 즉 수소 이온만 남게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상태만 먼저 남게 되면 이때 무슨 상태가 발생하냐면 지금 마이너스 극으로 빠져나간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스터 인버터라고 하는 연료전지에서 빠져나와서 전기를 저장하는 그 장소로 쭉 빠져나오게 돼. 그럼 여러분들 전류의 의미가 뭐예요? 전류는 말 그대로 전자의 흐름, 전기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했었습니다.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 전기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인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서 그때 발생하는 전기, 이 전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보충을 하게 되는 거야.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소이온에서 먼저 튀어나온 전기를 우리는 쭉 보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쭉 보충된 이 전기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수소이온만 남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에는 원자폭탄을 우라늄 원소로 만들지가 않고 수소폭탄이라고 해서 핵폭탄을 수소이온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수소의 원자 상태, 그럼 H 플러스의 상태로만 계속 남아있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지. 그럼 이걸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하냐? 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물로 바꿔줄 때는 어떻게 바꿔줘? 이 아래쪽에 산소 공기 압축기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공기 압축기. 자, 공기 압축기를 다시 보여주면 그 아래쪽 그림. 자, 이쪽에 맨 마지막 그림에 보면 이 자동차 뒷바퀴 가장 오른쪽에 공기 압축기라는 것이 있죠. 이 공기 압축기에서 산소를 위쪽으로 공급시켜줘요. 연료 전지 쪽으로. 그럼 산소를 계속 공급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이 산소와 수소가 만나게 돼서 바로 산소와 수소가 만나러 가죠. 산소 공기 압축기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만나러 가면 산소 이온과 수소 이온이 만나서 H2O인 물의 상태가 되고, 이 H2O의 화학식을 따르는 이 물이 되게 되면 어디로 저장이 돼요? 이 물이 당연히 물탱크로 돌아가게 돼서 이 자동차 안에는 안정성을 갖게 되는 거지. 내가 순수 얻고자 하는 전자를 얻어서 이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 발생시킨 전류가 바로 발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충전된 전기를 사용해서 연료 전지 자동차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됐나요? 지금 생산된 이 전기가 부스터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로 전해지게 되면 이 모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뒷바퀴 또는 앞바퀴를
구동을 하게 돼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연료전지의 의미를 선생님이 이 도식도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왜 이 연료전지가 중요하냐면 순수 지금 자동차를 굴리는데 사용한 연료는 뭐밖에 없어? 그렇죠. 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물을 통해서 자동차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린다는 것, 이 물을 이용해서 수송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수송기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연료 전지 자동차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첫 번째는 뭐야? 전기를 보관하는, 연료를 굴려서 전기를 보관하는 배터리와 그리고 순수 연료를 통해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는 내연기관, 즉 가솔린과 디젤 기관이 들어가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 두 번째, 전기 자동차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전기를 충전해서 핸드폰을 쓰듯이 전기를 충전해서 전기가 있으면 앞으로 가고 없으면 멈추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 설명했고,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생님? 1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인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을 돌리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근데 전기 자동차는 뭐야? 전기를 생산시키기 위해서는 충전소에서 충전받는 거야. 주유소에 들린다는 거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충전소에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기름을 넣기 때문에. 대신에 전기 자동차는 안에 기름을 넣지 않겠죠. 왜냐면 순수 주유소에서 충전받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연료 전지 자동차였는데, 연료 전지 자동차는 산소와 수소, 그러니까 원래 물을 전기 분해를 하는데 전기 충격을 줘서 분해했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다시 물로 만드는, 수소와 산소를 합쳐지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혹시 우리는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연료 전지 자동차고, 연료 전지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물만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릴 수 있다고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끝나고서 생각해 볼 점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 수송기술, 자동차를 지금 물과 전기와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동차를 굴려봤는데, 다른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구동해 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가축의 분뇨나 또는 사람에게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린다든지, 그걸 우린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죠. 이런 내용이나 또는 순수 지금 우주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원료를 통해서 수송 기술을 발달시킬 수 없을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기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은 어디서 정리할 수 있냐? 에듀스 충남의 이학습터에 가면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내용을 학습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좋겠고,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보면 늘 보충 강의와 심화 강의를 올려놓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선생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줄 것이 있다면 이 채널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메일을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녹화방송 첫 번째 시즌4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라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기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녹화방송 첫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